오늘은 숙제풀이가 없고 수업만 하는 날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짤막하게 끝날 것 같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은데, 자, 요 단어는 내용은 되게 쉬워. 너희들 공부해봤던 사람들은 알 거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진짜 공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그 공식 자체가 막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제일 못 외우는 공식들 뭐 어떤 거 있냐. 예를 들어서 정과직선사의 거리 같은 거. 말들 까먹잖아. 그런 공식들에 비하면 훨씬 쉬워. 근데 잘 못 외워. 못 풀어. 말 그대로 이제 도형에다가 응용을 하다 보니까 너네들이 요번에 시험 범위였던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프, 아니면은 뭐 지수함수의 그래프, 로그함수의 그래프 쪽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야? 예를 들어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지? 뭐 1대1 대응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고, 뭐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입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 개념은 되게 쉬워. 근데 보통 어려워했던 이유들이 뭐야? 대칭성을 살려야 되는데 대칭성을 못 살린다거나 뭐 기타 등등등등의 이유들이 있겠지. 요 단원이 수능으로 치면은 이제 수학 원은 그거니까 수능 범위니까 수학 원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 제일 중킬러급으로 나오는 두 단원 골라봐라고 하면은 하나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고요. 하나는 제일 마지막 단원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거기서 무조건 중킬러급 문제 이상 나와. 딱 두 문제 등장할 건데 수학 원에서 그 두 문제가 요 단원이랑 그 단원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도형들이 많이 어려워.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이 있고 막 선이 있고 그 안에 삼각형이 있고 막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 기타 등등등등의 성질들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이제 제일 많이 못 푸는 이유들은 당연히 그어져야 되는 보조선들 깜빡하거나 아니면은 그 보조선을 긋는다라는 사실을 나도 사실 놓칠 때가 많아. 나도 설명을 해보다 보면 있잖아. 제일 막혀서 좀 오랫동안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 있잖아. 너희들 예를 들어 숙제 질문 했을 때. 그때 내가 제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는 단원 중 하나가 바로 얘예요. 특히 나중에 너희들 중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삼각함수의 극한 쪽으로 가면 이거랑 관련된 또는 비슷한 느낌의 그림들이 또 등장할 거야. 그때 또 나와. 거기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야라고 하면 다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해. 고3들도. 뭐 나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쪽 단어는 사실 그냥 평범한 난이도 마플 시너지 정도에서 그치고 끝날 게 아니라 모의고사 파트 문제들, 중킬러급 문제들을 무조건 풀어보셔야 되는 단원 중 하나가 될 거예요. 특히 1등급 노리는 친구들은 더더욱. 알겠죠? 2, 3등급으로 2등급 정도로 반등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이유일 거다. 이 단어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개념 설명은 되게 쉬워 라고 했는데 일단 증명은 조금 이따가 하고 공식부터 싹 정리부터 해볼까? 첫 번째, 오늘은 그래서 쉬운 시간 없이 일단은 쭉 가보자. 사인 법칙이 있고 코사인 법칙이 있을 겁니다. 자, 사인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하나 필요한데 그 그림의 제일 기본은 뭐다? 외접원.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외접원. 무조건 등장해야 되는 그림 중 하나예요. 삼각형 바깥에 접해 있는 원, 외접원. 혹은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요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보통 대문자 R로 표현을 하죠. 그죠? 그 녀석에 대한 거 꼭 등장하니까 잘 기억해놓고 어쨌든 A, B, C라는 각이 있을 때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각 A의 대변의 길이를 스몰 A라 하고 각 B의 대변의 길이를 스몰 B라고 하고 이런 말이 없더라도 만약에 스몰 A, B, C를 막 쓰고 계시면은 대변은 꼭 약속이 찍혀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억은 하세요. 알았죠? 그거 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시비 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 그때 사인 법칙 공식이 뭐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뭐랑 같다? 2R이랑 같다. 알았죠? 요거 이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코사인 법칙 먼저 갖다가 변형식 하고 그 다음에 증명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법칙도 역시 비슷해. 일단은 삼각형이 등장합니다. 물론 뭐 그림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증명하기 위해서 미리 그림 좀 그려놓는 거야. 어쨌든 ABC의 대변의 길이를 각각 스몰 ABC라고 했다 쳤다. 그때 코사인 법칙이라는 공식은 뭡니까? A제곱은 뭐예요? B제곱 플러스 C제곱.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거기다가 대신에 붙는 게 마이너스 2BC 코사인의 내가 구하려는 변의 대각 코사인 A.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코사인 법칙. 물론 B제곱는 C제곱는 다 똑같습니다. 공식은 딱 한 번만 쓸게요. 요거를 이제 각각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요 녀석을 이제 너희들이 처음에 내가 배웠을 때 좀 강조하던 거는 이 문제가 왜 사인 법칙이야? 이 문제가 왜 코사인 법칙이야? 그거를 먼저 좀 판단을 하라 그랬어. 사인 법칙은 일단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둘이 같다라는 식으로 아마 풀게 될 겁니다. 물론 문제 각 A, B가 아니라 뭐 각 B, C가 주어지면 이걸 수도 있고 어쨌든 사인분의 변, 사인분의 변 요걸 한 세트로 사용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네 개의 문자 중에 물어보는 건 하나고 제공하는 건 세 개겠지. 그치?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본 문제들을 풀 때 내가 이제 왜 사인 법칙이야? 왜 코사인 법칙이야? 이런 말을 이제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저 AB들 중에 네 개가 다 주어질까? 세 개가 다 주어질까? 아니겠지. 한 개만 주거나 두 개만 줘놓은 상황일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를 써야 된다라는 게 확신이 들까 안 들까? 안 들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짓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뭐뭐 더 필요한지. 그걸 먼저 좀 이거 또는 이걸 구하러 가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뭐 문제에서 나오는 중등기하라던가 기타 등등등등의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재료를 더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일단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써봐야지. 이게 아니라고.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게 좀 더 필요하고 이 재료가 하나 더 필요하고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으면 이 재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 또는 이거 중에 우린 뭘 구할 수 있을까? 그걸 보기 위해서 다른 그림들을 좀 옆에 붙어있는 삼각형이나던가 맞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참고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계속 강조하는 게 사인 법칙은 뭐다? 변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놈들의 각각 대각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과 대각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 세트가 몇 개? 두 세트가 필요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사인 법칙.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이 같다라고만 이용하는 게 사인 법칙일까? 아니죠. 이렇게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100% 무조건 확실한 거. 문제에 뭔가 접해 있는 외접 원이라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던가 또는 문제 속에 그냥 말 그대로 외접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어쩌고 저쩌고 또는 외접원의 넓이 어쩌고 저쩌고 둘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면 100%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뭐다? 무조건 사인 법칙. 마지막에 답을 구하는 데 쓰든 처음에 뭔가 필요한 재료를 구하는 데 쓰든 사인 법칙을 한 번은 일단 써줘야 돼. 너희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외접원의 반지름은 무조건 사인 법칙에서 딱 하나 공식 나와. 알았음? 다음 시간에 배우는 삼각형의 넓이에서도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어떤 넓이 공식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도 사실은 사인 법칙의 응용 버전이지 뭔가 새로운 공식은 아니란 말이야. 아무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은 뭘까? 뭐 보자마자 보이죠. 변 3개랑 각 하나. 그래서 문제에 각이 내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AB니까 AB가 필요한데 BC가 주어지면은 내각의 합은 180도 이용해서 A를 구하러 수도 있겠지. 그래서 각이 두 개가 주어지면 일단 사인 법칙일 수도 있는데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하나.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오지 않고서야 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코사인 법칙일 겁니다. 물론 그것도 기본적인 문제에 한해서 하는 얘기고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C를 예를 들어 B를 물어봤다 치자. 그러면 나는 변 C의 길이를 찾아와서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지어야지도 좋은 방법이고 또는 각 B를 찾아와야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마무리해야지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 그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다른 변 하나를 찾으러 가든가 각 B를 찾을 수 있는 재료를 또 찾든가 기타 등등등등 찾으러 가실 거예요. 알았음?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은 전부 다 뭘 써야 될지 몰라서 너희들이 질문일 거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쨌든 끝.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공식들은 일단은 알겠죠? 여기서 이제 변 형식으로 넘어갈 건데 사인 법칙도 코사인 법칙도 변 형식이라는 거는 너네가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 형식을 생각해봐. 또 시험 끝나고 리셋해가지고 뭔가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하는 기분인데 A 뿔 B의 완전 제곱식은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입니다. 이게 곱셈 공식이죠? 근데 곱셈 공식 변 형식이 뭐야? 이거랑 비슷한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예요? A 뿔 B의 제곱에다가 2AB 빼는 거. 자, 이 공식을 새롭게 외우는 공식이야? 아니잖아.
곱셈공식의 변형식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공식을 새롭게 외우려고 노력은 안 했을 거야. 하다 보니 외우는 좋겠지만. 결국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네. 그 뭐야? 곱셈 공식 자체도 AB에 대한 합과 곱과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세 개 중에 두 개를 제공하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라고 사용하는 게 곱셈 공식 변형식이에요. 근데 어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에서 합과 곱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는 걸로 미리 바꿔놓은 것뿐이야.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풀어봤던 것 중에는 곱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 그럼 그때는 새롭게 볼 거야? 아니잖아. 그냥 이 식에다가 대입하되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의 형태로 정리를 하겠지. 뭐 말인지 알겠죠? 코사인 법칙도 사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형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어. 대신에 뭘 구하고 싶은 거냐 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놓으면은 일단 기본 공식은 무조건 삼각형 모양을 판단을 하고 싶어. 교재에서는 아마 삼각형 모양의 결정이라고도 부를 건데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을 하고 싶어. 다음 어쩌고저쩌고를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또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1학년 때 풀어봤을걸? 어느 단어에서 만났게? 1학년 때 어느 단원이었게? 곱셈 공식의 변형 혹은 인수분해입니다. 삼각형 세 변의 길이 ABC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라고 하면서 어떤 AB에 대한 뭐 2차, 3차식이 주어져. 그럼 그걸 우리 100%뭐 했어? 인수분해 했잖아. 는영을 꼴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인수분해 했더니 뭐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A마비 나오고 B 플 C 나오고 C 플 A 나오고 는 0이었다. 그럼 100% 답은 뭐임? 0이 가능한 인수 딱 하나 보였었잖아. 0이 불가능한 인수들이 보이고. 자, 그 단원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대신에 그 전에 뭐 또 나오는 거야? 변도 나오지만 누구도 있다? 각들도 이제 등장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변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또는 곱셈공식의 변형을 쓸 예정이기 때문에 각을 변으로 고치기 위한 공식이 하나 필요한 거고, 그래서 쓰게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배우는 삼각함수의 사인 법칙의 변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다? 사인 A는 여기서는 뭐다? 코사인 A는. 오케이? 오케이. 자, 어쨌든 사인 A는 뭐예요? 자리 바꾸기만 하면 되죠. 2R분의 A. 뭐 쓰진 않겠지만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각 A, 각 B, 각 C에 대한 얘기들이 우르르 등장하면서 삼각형 모양을 물어본다. 그러면 전부 다 뭐 하자? 2R분의 A 사인 법칙 써서 또는 코사인 A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 써서 뭐 하자? 변에 대한 얘기로 바꾸자. 그러면 끝. 그 다음엔 인수분해겠지. 알았죠? 자, 여기는 역시 뭐 이항시켜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되는데, 자,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은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서 마치 너희들이 판별식 외우듯이 좀 반드시 외워놨으면 좋겠어. 만들어가기보단. 알았죠? 요거는 눈에 익혀두고 손에 좀 익혀놓으세요. 끝.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여기 비어있는 거. 그거 나면 이제 바로 증명하러 갈 겁니다. 동현아, 분수식을 다른 표현으로 써주면 무슨 말이 있을까? 분수식이랑 같은 말, 다른 표현. 같은 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같은 의미. 분수식. 유리식 말고. 뭐 생각나는 거 없나? 분수거리 등식. 뭐 생각나는 거 없나? B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냐? 내가 답을 말했네. 분수를 다른 말로 고쳐온 거예요. B예요, B. 그래서 분수식 비슷한 말, 뭐 비례식. 그래서 뭐야? 분자들의 크기의 B는 분모들의 크기에 비하여 동일하다. 알았음. 그래서 뭐예요?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판단은 사실 변형식 중에서 두 번째 녀석이 할 얘기고 첫 번째 녀석은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해요. 어쨌든 끝. 알았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승민아. 자, 삼각형 ABC의 세 내각 ABC가 각 A, 각 B, 각 C가
예를 들어서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면 1대 2 대 3이다. 변 small a, b, c의 길이 b는 나! 땡! 이라고 하면 죽여버린다. 자, 각의 크기 b가 아니야, 여러분. 사인에 넣었을 때의 크기 b. 그래서 저거 진짜 많이 주어지거든, 생각보다. 실수하면 안 돼. 그럼 각 ABC의 크기 b는 무슨 말일까, 동현아? 어? 하하. 현우야. 하윤아. 아?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그 180도를 6등분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씩 가지세요. 그러니까 30도, 60도, 90도. 비례식이라는 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가자. 알았죠? 그래서 사인에 넣어주면 크기 b는 1대 루트 3 되겠지. 어떻게 보면. 2분의 1대 2분의 루트 3대 2. 1이니까. 알았죠? 2분의 2니까. 1대 루트 3대 2. 알았니? 네.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대 2대 3 말고 다르게 줄 수도 있으려나? 뭐 특수각 2개 정도만 특수각이 되게 하나는 이상하게 나오게 뭐 주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다. 어쨌든 내각의 합은 180도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거랑 헷갈리지 말고요. 알았죠? 알았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올 것이 왔다, 그죠? 자, 지금 시간 드릴게요. 두 개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증명해 보세요. 자, 요거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꼭 이제 풀어보자인데, 자, 증명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어디로 다시 돌아왔어? 다시 삼각형으로 돌아왔어. 지난 시간까지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했던 거는 이제 회전이었고, 이젠 다시 삼각형으로 돌아왔어.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 찾고 시작해야 돼. 알았죠? 그게 힌트입니다. 풀어보세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그게 힌트라 그랬지. 자, 외접원이 등장해 있는 이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우리는 사인 A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이걸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자르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긴 하나 원의 특징을 좀 살리자. 뭐 외접 원. 호 BC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로 가든 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여기로 보내버리는 거지. 얘 점을 A'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90도가 되겠죠. 사인 A'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죠. 뭐예요? 요게 2R이잖아. 2R분의 A네. 사인. 알았음? 그런데 사인 A'은 사인 A와 동일하죠.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A. 뭐 사인 B도 사인 C도 다 똑같지. 요게 증명 끝. 별거 아니죠. 물론 둔각일 때는 또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야 돼. 근데 뭐 그것까지 증명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거나 증명한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을 거라서 그래서 둔각의 경우는 그냥 딱히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 코세모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제곱이야. 그리고 코사인 A를 살려야 돼. 각 A 건드리면 안 되고요. 변 A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방법이 요거야. 자, 나는 A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한 다른 재료들 얘랑 얘를 찾으러 갈 거야. 그 방법이 코사인 A. 각 A를 살려보자. 코사인 A가 아니라 각 A를 살려보자. 이 길이 뭐예요? B 사인 A죠. 이 길이 뭐예요? B 코사인 A죠. 그럼 이 길이는 이제 뭐예요? C에서 B 코사인 A를 빼면 되죠. 그러면은 어때? A제곱을 구해보자. 피타고라 정리 쓸 수 있겠지? 어떻게? B 사인 A의 제곱. B제곱 사인 A제곱. 두 번째 이건 한번 쓸게요. C-B 코사인 A의 제곱을 계산합시다. 우변 B제곱 사인 제곱 A 뒤에 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플러스 b 코사인 a의 제곱이니까 b제곱 코사인 제곱이. 뭐가 보여? b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잖아. 즉 그냥 b제곱이죠.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나와요. c 어디 갔냐? 코사인 a가 나옵니다. 하고 끝. 알았음? 요게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야. 별거 아니죠?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서술에다가 갑자기 그냥 사인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설명해봐, 증명해봐 이거 안 물어봅니다. 증명은 과정을 빈칸 추론 정도는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채울 수 있을 정도 흐름만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물론 뭐 지금 당장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시험에 좀 임박하면 나 이 공식 증명 다시 좀 해주세요. 몇 번 이제 물어본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다. 아무튼 알겠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끝이야. 이게 다야. 그럼 너희들은 이제 몇몇 이걸 왜 이걸 이렇게 풀지? 왜 저걸 저렇게 풀지? 라는 의문이 드는 게 다음 단원까지 가면은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까지 가면은 조금 생기는 유형들이 몇 개 등장할 거고 그 외 나머지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사실을 놓쳐서 질문은 생길 수 있으나 기본 문제들은 그냥 보자마자 보일 겁니다. 그럼 그거를 왜 이걸 사인 법칙을 쓰는지 그냥 단원의 이름이 유형 1번의 이름에 사인 법칙을 쓰라고 하니까 쓰지 말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재료를 좀 보면서 이게 주어졌네. 사인 법칙 써야 되겠네. 라는 생각하면서 좀 풀어보세요. 알았음? 자, 문제 골라드릴 테니까 한번 싹 풀어보는데 좀 많이 골라드릴게요. 한 방에 싹 풀고 한 방에 풀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높은 몇 개가 있으면 그 녀석들만 조금 더 풀고 오늘 마무리 지읍시다. 자, 가볼게요. 몇 번부터 풀고 계시냐면은 일단은 38번 풀어봐. 1038번. 너무 쉬운데요. 코사인 법칙까지 딱 넣어갑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거 풀어 하면 끝나겠어. 여기까지만 하자. 활용은 잠깐 뺄까? 사인 법칙의 활용. 요거는 잠깐 빼자. 이따 한 방에 하겠다. 갑니다. 1038번. 자, 요런 문제들 풀 때 내가 항상 왜 사인 법칙을 쓰는지를 생각을 하라 그랬었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사인 알파니까 사인 법칙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알파라는 각을 포함을 하면서 뭐 코사인 알파를 물어보더라도 사인 법칙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잖아. 왜? 우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인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무조건 사인이니까 사인 법칙 아닙니다. 어쨌든 얘가 8대 6 그리고 알파 베타에 대하여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찾아주세요.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뭐 알파랑 베타랑 각각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잖아. 맞지? 그리고 요 길이 뭐 하고 있잖아. 저쪽 삼각형에서도 이쪽 삼각형에서도 사용하고 있잖아. 그래서 저쪽 삼각형에서 나 코사인 알파 찾아야지. 가능합니다.
알았죠? 이쪽에서 코사인 알파 찾아야지, 코사인 베타 찾아야지. 가능합니다. 코사인 법칙일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런데 뭐 나는 요 녀석을 만약에 너네가 발견했다면 그러면 뭐다? 사인 법칙이겠지. 왼쪽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에 대한 대변 8과 사인 알파, 알파에 대한 대변 뭐야? bn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삼각형도 마찬가지.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얼마야? 6과 사인의 베타 분의 cn 요거잖아. 됐죠?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야?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가지고 분수를 만들려고 하거든. 근데 요 녀석, 요 녀석 똑같잖아. 양면을 뭐 해봐? 그냥 이 상태로 나눠봐. 그럼 뭐야? 얘네들 사라지잖아. 그 다음에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만 세타 동일하니까 사라지잖아. 그럼 결국 남은 게 뭡니까? 3분의 4예요. 그게 누군데요?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요. 우리한테 물어본 건 거꾸로 뒤집어졌지? 4분의 4. 알았음?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뭔가 공유하고 있는 각 또는 공유하고 있는 변들은 양쪽에서 한 번씩 사용한다.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요? 됐나요? 43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풀이 있지, 방금 풀이.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잘 안 보이는 형태에 속하는 문제다. 사인 법칙을 쓰세요라는 말을 좀 잘 안 보이게 해놓은 문제다. 자, 그 다음에 43번 포함을 해서 이 유형 자체에 보면은 유형 이름도 나와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문제들 싹 다 봐봐. 전부 다 뭐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외접원의 넓이 뭐 등등등등 얘기하고 있잖아. 무조건 100% 이건 뭐다? 무조건 사인 법칙. 알았음. 그래서 뭐 해달래? 세트 맞춰보자. 사인의 뭐야? 30도 분의 4 사인의 45도 대변의 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에다가 C라고 잡아놨을 텐데 그런 말 없네. 이런 거 없다고 시비 걸지 말라고 학교생한테 알아줘. C 그게 뭐예요? 2R. 그럼 끝났지? 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1이니까 이거 자체가 8입니다. 그래서 R은 얼마예요? 4예요. 그러면 C 나왔잖아. 알았지? C는 뭐예요? 8에다가 곱하기 얼마야? 사인 45도 2분의 1 T? 바로 T네. 그러면 C 따로 나오고 R 따로 나오고 답은 16루트가 되겠지. 알았지? 네, 다음 53번 가보자. 저거 낚이지 말라고. 저 A 대 B 대 C 3대 4대 5는 수소변 A, B, C의 길이비가 아니다. 그죠? 저 3대 4대 5 다 더하면 얼마야? 12잖아. 총 몇 도를? 180도라는 녀석을 총 몇 개로? 12개로 쪼개서 각각 3개, 4개, 5개 가져가. 그런 식으로 A 만들어. 이 얘기지 뭐. 알았죠? 얼마야? 몇 개야? 4개야? 그 다음 뭐야? 5개야? 끝. 그러면 각각에 대한 각은 뭐 내가 사용 안 할게요. 그리고 변 A 알고 변 B 하니까 사실은 이건 필요 없지. 그지? 각 A와 각 B 찾아주세요였겠지. 그래서 C는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다. 이어도 상관없고. 알았죠? 다음 6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삼각형 모양을 판단해 주세요. 이거랑 사실 뒤에 여기 한 87번인가 94번인가 이쯤에 있는 문제도 사실은 같은 유형에 속하는데 삼각형 모양 찾아주세요. 그럼 100% 뭐다? 변형식들. 그래서 사인은 전부 다 2R분의 A, 2R분의 B 꼴로. 그 다음에 코사인 AB 등장하면은 뭐 꼴로? 뭐 코사인 A라고 치면은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꼴로 싹 다 바꿔주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쟤는 뭐예요? 사인제곱 A니까 2R분의 A를 제곱한 거. 2R분의 B를 제곱한 거. 2R분의 A와 2R분의 어쩌고저쩌고. 자, 근데 이게 뭐야? 사인에 H를 필요는 없네. 파이 마이너스 B랑 동일하죠. 그리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사인 B랑 동일하죠. 그래서 사인 B예요. 알았음?
그래서 여기는 뭐다? B. 그러면 4R제곱 싹다 약분면에 곱해서 사라졌다 치면은 남는 거 뭡니까? 아, 완전 제곱꼴이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제곱을 했을 때 0 낸다. 그 말은 무조건 A는 B.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 이거는 뭐 인수분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그죠? 마지막 마무리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약간 인수분해, 곱셈공식의 변형꼴로 넘어갈 거고 그 녀석을 나중에는 어렵게 줄 수도 있다. 지금 이 시중에 파는 문제집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곱셈공식의 변형은 사실 1학년 때 했던 거라서 거기서 어렵게는 안 나올 거고 그래서 비교적 좀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몇 번? 72번 가보자. 풀이가 너무 빠른데?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두 점 A, B가 원점 O를 동시에 출발해서 A와 B가 120도가 되도록 특수각이네. 직선 모양을 달리고 있다. A와 B는 각각 초속 5m, 3m의 속력으로 일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A가 좀 더 빠르다, 그죠? 그때 A가 60m 이동했을 때 몇 초 걸렸던 얘기야? 12초죠? 그러면은 B는 얼마만큼 이동했겠어? 36이겠죠? 그때 이걸 장난하냐? 누가 봐도 각 하나. 뭐? 코사인 법칙. 이걸 그냥 X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 쓰면 되니까 이걸 그냥 할게. 알았지? 아니면 나 같으면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 5t라고도 잡을 필요 없고 그냥 5, 3 해놓고 얘를 구해. 그러니까 얘 12배, 12배 됐으면 얘도 12배 하면 되지. 알았지? 그게 좀 더 쉬울 거고. 어쨌든 76번 가보자. 아, 이건 뭐예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야?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바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이런 거에서 머리 조금 쓰라고. 자, 간다. 일단은 한 면의 길이 2입짜리 정사각형이고요. 중점이니까 이건 각각 1, 1이네요. 여기도 1, 1이지? 그리고 저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찾아주세요. 세타를 포함하는 삼각형에 대한 변의 길이라던가 또 다른 각 하나의 크기라던가가 등장하면 된다. 맞지? 맞지? 이건 뭐 나와? 찍 긋는 순간 다 보이죠?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코사인, 세타 하나. 딱 뭐야? 코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 분의 5뿔 5 마 2 얼마야? 10분의 8 5는 4? 그냥 코사인 세타는 나왔음.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사인 세타 물어볼 수 있다, 그지? 그냥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하면 돼?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건 너무 불편하고 뭐 만들라 그랬어? 잘못 그린 것 같아. 중학교 때 배운 거 버리지 말자 그랬지. 5, 4, 여기는 몇? 3. 특히 코사인을 구할 수 있을 때 사인을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왜? 삼각형에서의 사인은 무조건 양수거든. 회전일 때의 사인은 음수로 나올 수도 있지만 삼각형에서 무조건 양수거든.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 답은 14? 답은 4번.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어보는 거에서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법칙 이런 생각 버리세요. 알았음? 84번. 자, AD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D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이거 이렇게 푼 사람들 진짜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자, 이 풀이는 쓰지 마. 혹시 쓸 사람들 쓰지 마. 이거 찍 잘라요. 1대 1대 루트 이용해서 이거 루트 2분의 3으로 갑니다. 루트 3. 얘도 동일하겠죠? 두 개짜리 그만 안 되네. 한 개짜리 가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때 1대 루트 3대 2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루트 2네. 여기 120도네. 써야지. 이거 하지 마세요. 너무 중학교야. 더군다나 마무리까지 이렇게 자를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이것도 좋은 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것도 가능한 풀이긴 한데 이게 안 되는 문제들이 훨씬 많거든. 그래서 이중 일부를 쓴 사람들은 다시 갑시다. 나중에는 못 쓸 때도 있을 거야 분명히. 알았지? 자, 그러면 첫 시작. 첫 시작은 사실 너무 쉽죠? 뭐예요? 이거기를 구하면 되죠 바로. 어떻게? 사인 법칙.
그래서 x가 나올 겁니다. 1이네. 루트이냐?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됐죠? 그러면 이제 뭐다? 여기도 루트. 여기도 루트. 여기 120도. 얘를 물어본다. 뭐 하자? 또 반 쪼개지 말고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짓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걸 거 아니야. 아까 그 풀이가 잘못됐다거나 뭐 쓰면 안 된다고는 하기 애매하지만, 그죠? 동현아, 코사인 120도 얼마? 그렇지. 그래서 얼마예요? 8인가? 6이네. 그러면 답은 루트 6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음? 다음 87번. 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누가 봐도 변의 길이 B. 그럴 때 우리는 A 대 B 대 C, 변의 길이 스몰 A 대 B 대 C 뭐라고? 4 대 5 대 6. 자, 그러면 우리 미에서 뭐로 잡아? A를 보통 4K, B를 5K, C를 6K. 그럼 끝났죠? 왜? 세 변의 길이는 모르지만 세 변의 길이 B를 할 때 코사인 법칙, 변형식 쓰면 어떻게 됨? KK 다 약분 되잖아요. 맞죠? BC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K제곱. 그래서 K제곱은 약분. 나머지 계산 45 4분의 3 답은 3번 끝. 어때요? 정말 너무 쉽죠? 그죠? 94번 가봅시다. 자, 코사인 A가 5분의 3이라고 주어졌다 그래서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저 녀석은 뭐로? 사인 A로 바꿔서 얼마? 5분의 4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걸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외접원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걸 물어보잖아. 그럼 일단 최소한 마지막 마무리는 뭐다? 마지막 마무리는 일단 무조건 사인 법칙일 거다. 그치? 그러면 2R, 4R, 뭐 8R 뭐든 R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야? 변과 각 한 세트가 필요하겠네. 그 한 세트만 찾아오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은 얘를 살려서 얘를 구하는 건 기본. 그러고 나면은 아까 말했듯이 사인 A와 X 마주보는 대변 대각 한 세트가 나오잖아. 그럼 일단 첫 시작은 코사인 법칙 쓰긴 써야겠다, 그지? 25, 36,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6 코사인의 A 얼마야? 12, 36 25네? X 5네? 이등분 삼각형이었네. 그럼 어쨌든 나왔잖아. 사인 A분의 A는 얼마라고? 2R. 자, 사인 A 얼마예요? 5분의 4죠? 바로 계산해주면 4분의 25죠? 그래서 R은 얼마? 2분의 25인가? 8R 구하는 거구나. 4배 하면은 답은 25겠네. 답은 3번. 알았나요? 어때요? 쉽죠? 이 정도야 난이도가. 쉽잖아. 그래서 이번 단어는 개념 설명 자체만 보면은 또는 어떤 거 이런 마플 시너지 정도의 문제만 보면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자, 갈게요. 탄젠트 A 와 사인 제곱의 B를 곱해서 탄젠트 B와 사인 제곱의 A랑 같다라고 풉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변의 길이에 대한 내용을 싹 다 바꿔야 된다, 그렇지? 그럼 사인 A나 코사인 B 같은 거는 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쓰면 되는데 자, 문제는 탄젠트 A, 탄젠트 B 이거 어떻게 할래? 코사인분의 코사인으로 가서 법칙 쓰면 되지. 그래서 좌변은 우변은 그래서 약분을 요 정도 약분까지는 미리 해놓으면 더 편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건 그럼 누구누구? 코사인 B와 사인 B. 우변에 있는 건 누구누구? 코사인 A와 사인 A. 그러면 얘는 2AC 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는 2R분의 B. 얘는요 2BC 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가 왜 나와? 2R분의 A.
그래서 양변을 2R, 2R. 2배, 2배. 2배, 2배. C배, C배. 욕한 거 아님. 그리고 양변을 AB 배. 그러면 좌변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B제곱 배. 우변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A제곱 배.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내림차를 정리하면 되겠지. 뭐 한쪽으로 이항해서. 그지? 지금 이게 공통인수가 아니잖아.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일단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A, B, C 문자 3개짜리에 대한 식 하나니까 차수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근데 전개보면 A 4승, B 4승. 전 당연히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한눈에 빨리 보이겠죠? 물론 공통인수가 있는 거 혹시 있다면은 그거 발견을 하면 더 빠른데 지금은 없어서 그냥 그렇게요. 우변 넘어가자. C제곱의 개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그죠? 그 다음에 C에 대한 1창이 없네. 그러면 우변 싹 다 넘어간다. 우변이지. 우변에 싹 다 넘어간다. 마이너스 A 4승 플러스 A제곱 B제곱이 기다리고 있었고 넘어오는 게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부호 바뀌는 거 조심. 플러스 B 4승. 그러면 사라지면 남는 건 뭐예요? 공통인수 보이네. A제곱 빼기 B제곱.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첫 번째 녀석은 C제곱 남았고 두 번째 녀석은 부호 바뀌는 거 조심.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뺀 거. 됐죠? 그래서 얘가 0인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혹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답은 몇 번? 1번 되겠네. 알았습니까? 요 정도. 요 정도 머리 쓰는 거 이게 한계야. 뭐 생각 모양 물어보는 거. 그러면 결국 너희들한테 질문이 나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다? 다 활용형. 막 도형에다가 뭐 보조선 긋고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근데 마풀이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쉬워. 그래서 이 단어는 좀 빨리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저기 어디야? 그 뭐야?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내가 좀 많이 풀리게 될 거예요. 알았죠? 나중에. 자, 지금 내가 써준 문제 풀어보는데 유형 13번 별표 하나만 치자. 2개를 풀어보자. 끝. 4개. 총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4문제. 풀고 풀이하고 마치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25m 떨어져 있는 두 지점 AB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측정한 결과 뭐 BAQ, ABQ 여기서 저 75도 같은 각이 딱 등장하면 뭐 하고 싶어? 쪼개고 싶지. 왜? 30도, 45도일 거 아니야. 딱 봐도. 그래서 이거를 뭐 보통 좀 따로따로 그림 그리시는 쌤들은 막 위에서 바라본 그림, 옆에서 바라본 그림 이렇게 그려질 때도 있는데 나도 너희들이 이해 잘 못하면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웬만하면 이 그림 그대로 갈 겁니다. 이 뭐야? BQ에다가 수선을 내릴 수 있죠. 빵. 그럼 자동으로 얘가 45도니까 얘 몇 도? 45도. 뭐가 보여요? 1대 1대 루트 2 보이죠? 맞죠? 그래서 이 길이 찾으려면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쪼개는 거를 메인 풀이라고 항상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 쪼개는 문제들도 많아. 맞지? 45도, 75도가 나오면 또 뭐 해? 둘이 더하면 얼마? 120도. 120도. 그러면 나머지 각 하나가 얼마? 60도잖아. 이 삼각형. 그죠? 그걸 살리는 문제일 수도 있지. 그래서 뭐가 나와? 얘의 대변하니까 특수각인 얘의 대변 구하러 가려면 구하러 갈 수 있잖아.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보여? PQ 찾으셈 90도 이용해서 얘가 30도입니다. 뭐예요? 1대 루트 3대 2겠지. 그럼 이 길이의 몇 배? 루트 3분의 2배? 아니지. 루트 3분의 1배 해주면은 높이가 나오겠지. 그럼 이거 찾았어. 그럼 뭐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란색 삼각형에서 무슨 삼각?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사인의 60도 분의 25. 뭐예요? 사인의 45도 분의 이거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 x 가자. x 뭐임? 루트 3분의 25 루트 2. 일단 유리는 마지막에 하고 이렇게 두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빨간 삼각형. 요거 뭐예요? 다시 한번. 잘 안 보이면은 그림 다시 그리고 1대 루트 3대 2다. 얘가 30도면. 그지? 1대 루트 3대 2다. 그럼 이 녀석의 길이를 루트 3분의 1배 해주면 되겠지. 알았죠? 그래서
끝. 이게 다 되겠네. 3분의 25루트 2 답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오케이? 다 맞았지? 자, 다음. 1111번. 자, AB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자, AB를 포함하는 삼각형이 딱 하나 보이는데 미쳤다.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러면 딱 봐도 뭐겠어? 옆에 있는 삼각형들 이용해서 뭐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피타고라스든 그냥 기본적인 삼각비든 뭐든 이용해서 뭐 해주셈? 나머지 것들 찾아오셈. 끝. 얘 몇 도? 120도. 얘 얼마? 1대로 썼는데 2. 1대로 썼는데 2. 뭐야? 애들 장난이네. 이거는 계산 안 할게. 그냥 무슨 법칙? 딱 보자마자 그냥 무조건 코사인 먹지. 알았죠? 이건 뭐 애들 장난이고요. 1114번 가보자. 자, 요 문제는 내가 하나 설명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너네 뭐 방학 때 나랑 해서 혹은 중학교 때 거 잘 기억해서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거 지우자.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우는 학생들 진짜 많더라. 그래서 내가 방학 때 나랑 했던 사람들은 방학 때 내가 다 알려주긴 했음. 들으면 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뭐래? 원뿔. 원뿔의 전개도는 당연히 부채꼴 하나랑 원 하나가 붙어있는 이런 그림이겠다. 그렇지? 자, 여기서 내가 항상 해주는 얘기 중학교 때 배워봤어야 되는데 요즘 잘 안 배우는 녀석 뭐? 중심각의 크기 비는 반지름과 반지름의 길이 비는 같다. 원뿔로 치면 모성과 뭐 밑면의 반지름이겠지. 알았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2, 예를 들어서 얘가 3. 몇 대 몇? 4대 1. 그럼 중심각 크기는 거꾸로 4대 1. 얘 몇 도? 90도. 바로 나와야 돼. 왜요? 라고 하면은 사실 너희들이 알는 이거 호의 길이는 이거 둘레랑 같아. 그거를 쓰면은 방금 내가 말한 게 나와. 알았음? 결국 2파이는 2파이잖아. 2파이 이러고 있다 미쳤나 보다 내가. 알세타는 2파이 R이잖아. 그지? 이쪽에 있는 2파이 R에 그 2파이가 사실 360도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를 그래서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은 세타 1, 2라고 생각하면은 세타 1 R1은 세타 2 R2야. 세타들의 크기 비는 R들의 크기 비랑 반대가 돼야지. 뭔 말 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여기 몇 도? 얼마? 12. 여기가 4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 누가 봐도 3대 1.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360도잖아. 3분의 1 배해서 120도 하면 되는 거야. 알았으면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셈. 그거 설명하고 싶었어. 그러면 지금 이거 이 그림이네. 자,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합니다. 이쪽에서 칼로 쓱 잘라. OP. 그러면 싹 펼쳐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겠지. 중점이지. 그러면 얘가 6, 얘가 12, 120도짜리 최단거리 구하면 되니까 생각할게요. 알았음? 자, 그러면 요 1117번 요거 하나 더 풀자라고 했었는데 요거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니? 결국 최단거리를 구하려면 최단 경로를 찾으려면 뭐 하면 된다 얘들아? 뭐? 펼쳐서 뭐? 무슨 거리? 무슨 거리? 일직선상의 거리. 알았죠? 직선거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거는 뱅글뱅글 도니? 아니잖아. 그럼 펼치고 자시고 할 게 있어 없어? 펼치는 게 아니지. 너희들이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봐. 자 간다. 이 삼각형이랑 똑같은 삼각형이 하나 더 붙어 있는 상황에서 얘는 여기다 두는데 얘는 여기로 와봐. 하나 더. 똑같은 삼각형이 아니네. 똑같은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 또 붙여. 그러면 뭐야? 요거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야. 마지막 또 하나를 또 붙여. 얘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 일직선상의 거리 찾아주시면 돼요. 대신에 마지막 D 위치는 맞춰줘야지. 얘 3이었지, 3. 그지? 이런 식으로 왔던 거야. 그럼 그거를 이제 무슨 거리? 일직선상의 거리로 맞춰봅시다. 뭐 보여요? 아까처럼
이거 보이냐? 이거 얼마야? 5냐? 5. 끝났잖아. 각 30도, 60도, 90도, 120도. 알았음? 그럼 끝. 오케이?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아노 맞나? 맞다. 원이 있어. 부채꼴이 있나? 부채꼴이 있어. 여기에 A가 있어. 부채꼴에서 A에서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O, A, B 그리고 P. P에서 출발하여 선분 OA와 선분 OB의 위에 있는 한 점 QR을 찍고 빠방. 그리고 P로 돌아올 때 이 거리의 최단 경로의 길이는? 이 문제 진짜 자주 나오거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결국 최단 경로는 무슨 거리? 일직선상의 거리. 물론 펼쳤을 때. 그럼 어떻게 펼쳐? 이걸 쪼개봐. 이거 몇 도야? 몰라? 얘 몇 도야? 몰라. 펼쳐봐. 이거는 이놈에 대해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지. 대칭 이동하는 거지. 근데 수직으로 대칭 이동하고 나면 그 결과는 어디 있겠니? 또 호의 연장선에 있을 거야. 여기가 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것도 역시 이쪽 호 위에 있을 거야. 이게 알파가 되겠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60도인데 알파가 2개, 베타가 2개. 이거 각 얼마? 120도. 그럼 반지름만 주어지면 또 뭐 하면 돼? 우리는 얘의 이동점 P 프라임, 얘의 이동점 P2 프라임. 그러면은 일직선상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요 경로의 최단거리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찾으려는 경로의 최단거리가 나옵니다. 알았음. 그러면 이제 뭐 삼각형으로 들어가면 되지. 또 뭐 반지름 120도 저런 그림 느낌 나게 나오겠지.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알아두세요. 알았죠? 아마 있을 거야. 마플 시너지. 마플 시너지. 오케이. 끝.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하고 다음 시간, 내일 모레네. 다음 시간까지는 비교적 마플 시너지로 하는 내용은 좀 수월할 거예요. 양도 적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숙제 풀이가 너희들이 질문이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아마 좀 남을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문제 또는 뭐 굳이 모의고사는 아니더라도 내신고 중에 스텝 3 문제 등등 난이도 좀 높은 문제를 좀 수업 중에 풀어보는 시간으로 알았죠? 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세요. 알았어요? 잘 가요. 여기까지 할게요.